주알 홍쌤 책 읽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주식 관련 도서를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굉장히 오래된 고전인데요. 위대한 기업에 투자하라라는 필립 피셔의 책입니다. 워렌 버핏이 두 분의 스승을 본인이 모시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벤저민 그레이엄과 또 한 분은 이 필립 피셔죠. 벤저민 그레이엄은 재무분석, 계량적 분석에 특화되어 계신 분이고 이 필립 피셔님 같은 경우에는 기업을 고를 때 최고의 경영자의 탁월한 능력, 그 다음에 미래에 대한 계획, 연구, 개발, 역량 등을 중요한 요소로 평가하고 기업을 선택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분 중에 하나입니다. 굉장히 좀 오래된 책이라 좀 따분할 수 있고 지금 시대하고 좀 맞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 중에 오늘은 언제 팔 것인가 6장이 나온 내용인데요. 요 부분에 대해서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책 내용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자들이 주식을 팔기로 결심하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이다. 새 집을 짓기로 했을 수도 있고 자녀가 사업하는데 자금을 대주기 위한 것일 수도 있다. 살아가다 보면 이렇게 여러 가지 이유로 주식을 팔아야 할 합리적인 이유가 생길 것이다. 그러나 이런 이유들은 그 동기가 개인적인 것이지 주식에 관련된 문제 때문은 아니다. 그런 점에서 이 책에서 다룰 성질이 아니다. 여기서 설명하는 주식 매도에 관한 내용은 오로지 한 가지 목적, 즉 자신의 투자 자금으로 가장 큰 투자 수익을 올리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국한할 것이다. 앞서 설명했던 투자 원칙에 따라 처음부터 제대로 선정한 주식이라면 팔아야 할 이유는 정확히 세 가지밖에 없다. 첫 번째 이유는 누구에게든 너무나 분명한 것이다. 처음에 주식을 매수할 때 실수를 저질렀고 또 투자한 회사가 가지고 있다고 믿었던 우수한 점이 자세히 살펴볼수록 훨씬 덜하다는 사실이 갈수록 명백해질 때다. 이런 상황에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느냐의 여부는 자신의 감정을 얼마나 잘 통제하는가에 달려있다. 특히 어느 정도는 투자자 자신이 스스로에게 얼마나 솔직해질 수 있느냐에 따라 좌우된다. 주식 투자의 두 가지 중요한 특징은 큰 이익을 얻기 위해서는 자신을 잘 다스려야 한다는 점과 이런 통제를 위해서는 고도의 기술과 지식, 판단력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대단한 투자 수익을 얻는 과정은 너무나도 복합적이기 때문에 매수한 종목의 일정 비율은 실수하는 게 당연하다. 다행히도 정말로 잘 고른 주식에서 장기적으로 얻을 수 있는 투자 수익은 이렇게 실수를 저지른 데 따른 손실을 만회하고도 남는다. 실제로 최종적으로 손익계산을 해보면 꽤 많은 이익이 남을 것이다. 특히 실수를 재빨리 알아채고 처리했다면 더욱 그럴 것이다. 그런 일이 벌어졌을 경우 손실을 보았다고 해도 실수로 매수한 주식을 장기로 보유했던 것보다는 그래도 적을 것이다. 더욱 중요한 사실은 잘못된 종목에 묶여있던 투자 자금을 다른 데 쓸 수 있다는 것이고 이 자금을 제대로 고른 종목에 다시 투자해서 결정적인 투자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투자 실수에 재빨리 대처하는 것을 어렵게 만드는 아주 복잡한 요인이 있다. 바로 우리 모두가 갖고 있는 자존심이다. 어느 누구도 자신이 틀렸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 주식을 매수할 때 실수를 저질렀지만 그래도 약간의 수익을 내고 팔 수 있다면 자신이 바보 같다는 생각까지는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반대로 조금이라도 손실을 입으면서 팔아야 한다면 매수해서 매도까지 전 과정이 아주 기분 나쁠 것이다. 이런 반응은 사실 자연스럽고 정상적이기도 한 것이지만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면서 빠져들 수 있는 가장 큰 위험 요소 가운데 하나다.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더 이상 보유하고 싶지 않은 주식이지만 다른 이유는 없이 오로지 최소한 본전은 건질 수 있을 때까지 보유하겠다는 종목에서 늘 치명적인 손실을 입는다. 이렇게 감수하는 손실 외에도 만약 실수를 처음 깨달았을 때 즉시 제대로 된 주식을 골라 재투자했다면 얻을 수 있었던 투자 수익까지 감안한다면 자존심으로 인한 비용은 몇 배로 더 클 것이다. 더구나 아주 작은 손실조차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는 자세는 자연스러운 만큼 매우 비논리적이기도 하다. 주식 투자의 진짜 목적이 장기적으로 수백 퍼센트 정도의 투자 수익을 거두는 것이라면 사실 10%의 손실을 보는 것이나 5%의 이익을 얻는 것이나 그 차이는 그리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문제는 가끔씩 손실을 보는가의 여부가 아니다. 정말로 중요한 문제는 투자자 본인이나 자신의 자산을 관리하는 투자 자문가가 결정적인 투자 수익을 실현할 수 있는 기회를 자주 놓치는가 하는 것이다. 투자 손실을 입었다고 해서 자신을 너무 탓하거나 감정적으로 흥분해서는 안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너무 가볍게 그냥 넘어가서도 안 된다. 손실을 입은 각각의 경우에서 무언가를 배울 수 있도록 반드시 주의 깊게 되돌아봐야 한다. 주식을 매수할 때 잘못된 판단을 내리게 된 특별한 이유를 찾아내 철저히 이해했다면 나중에 똑같은 이유로 실수를 저질러 그릇된 종목을 매수한 일은 없을 것이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이유를 살펴보겠다. 2장과 3장에 설명했던 투자 원칙에 따라 매수한 주식인데 왜 팔아야만 하는가에 관한 것이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처음에 주식을 매수했던 기업이 제3장에서 지적했던 15가지 포인트를 충족시킬 만큼 우수한 조건을 이제 더 이상 갖추지 못하는 상황으로 변했을 때는 매도해야 한다. 투자자가 자신의 보유 종목을 꾸준히 관리해야 하는 것도 이 점이다. 그런 점에서 자신이 투자한 기업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늘 주의 깊게 관찰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 여기서 나오는 제3장에서 지적했던 15가지 매수 포인트를 잠시 말씀드리면요. 그것은 이렇게 15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시장 잠재력이 큰가. 두 번째는 경영진의 역량이 높은가. 그 다음에 연구개발의 효율성이 있는가. 판매 조직 역량이 잘 수립되어 있는가. 그 다음에 수익률이 높은가. 고객 관리가 잘 되고 있는가. 원가 관리 및 수익성이 잘 개선되고 있는가. 그 다음에 경영진의 성실성에 대한 것도 나오고요. 재투자 및 재무 구조도 괜찮은지 보고, 연구개발 투자, 그 다음에 노동관계, 노사관계를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경영 역량의 확대, 그 다음에 부채 관리, 회계적 투명성, 리스크 관리 등 이 15가지를 말하는데, 이 15가지 포인트가 충족이 되지 않는 경우, 결국에는 성장 가능성이 좀 저하되는 경우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때 매도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다시 책 내용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매수 당시에는 특출했던 기업이 추락하는 이유는 다음 두 가지 중에 하나다. 경영진의 능력이 떨어졌거나 계속 성장해왔던 주력 제품의 시장이 더 이상 과거만큼 전망이 좋지 않은 경우다. 경영 능력의 저하는 때로 성공으로 인해 한두 명의 핵심 경영진이 자만에 빠졌을 때 나타난다. 자만심은 물론 자기 만족과 타성이 예전의 추진력과 성실성을 밀어내버리는 것이다. 새로 임명된 최고 경영진이 전임자들이 세워놓은 업무 효율성을 제대로 따라가지 못할 때도 경영 능력의 저하가 나타난다. 과거 대단한 성공을 거둘 수 있었던 정책을 새 경영진이 계속 유지하지 못하거나 어쩌면 그런 정책을 펴나갈 능력이 부족할 수도 있다. 어떤 경우든 이런 기업의 주식은 즉시 팔아야 한다. 전체 주식시장의 전망이 아무리 좋든 주식 거래에 대한 수수료나 거래세가 얼마나 되든 상관없다. 수년 동안 기록적인 성장률을 이어온 기업의 주력 시장이 어느 단계에 이르러서는 성장 잠재력을 소진해 버릴 수 있다. 이 시점부터는 비록 뛰어난 기업이라 하더라도 산업 전체의 성장과 궤를 같이 할 수밖에 없다. 이런 기업의 성장률은 이제 한 나라의 경제 성장률 수준과 비슷하게 된다. 이 같은 변화는 물론 경영진의 능력이 떨어졌기 때문은 아니다. 많은 경영자들이 관련 분야에서 더욱 높은 성장을 할 수 있는 비슷한 종류의 제품을 개발할 능력을 갖고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들은 결국 완전히 다른 영역으로 뛰어들지 않는 한 더 나은 성과를 거둘 수 없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비록 어떤 기업이 새로이 형성된 성장 산업에서 오랫동안 특출한 성과를 보여주었다 하더라도 세월이 변하고 시장의 성장 전망도 다 소진되어 버리면 이런 기업의 주식은 15가지 포인트에서 제시한 기준으로 볼 때 결정적으로 그 우수성이 떨어진 것이다. 따라서 이런 주식은 반드시 매도해야 한다. 이 경우 주식의 매도 시점은 경영 능력의 저하가 발견되는 때보다 다소 늦어질 수 있다. 다른 적당한 투자 대상을 찾을 때까지 보유 물량의 일부를 팔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어떤 경우든 이런 회사는 더 이상 보유할 만한 투자 대상이 아니라는 점은 분명히 염두에 두어야 한다. 주식 거래에 따른 수수료나 세금이 얼마가 되든 앞서 이런 주식의 가치가 성장했던 것처럼 장기적으로 계속 성장할 투자 대상으로 자금을 옮겨가야 한다.
어떤 기업이 추가적으로 성장할 수 있고 따라서 주가도 오를 것으로 기대되는가를 제대로 평가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다. 다음에 찾아올 경기 화랑기에 이 기업의 주당 순이익이 지금보다 얼마나 늘어날 것인지 투자자 스스로 자문해 보는 것이다. 적어도 지난번 경기 화랑기 때 주당 순이익이 늘어날 만큼 앞으로 똑같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면 이런 주식은 계속 보유해야 한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매도하는 게 나을 것이다. 처음에 주식을 매수할 때 올바른 투자 원칙을 따랐다면 이 주식을 팔아야 할 세 번째 이유는 절대로 오지 않을지도 모른다. 여기서 설명하는 세 번째 이유는 반드시 투자자 스스로 자신의 판단에 확신을 가져야만 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정말로 매력적인 투자 기회란 쉽게 발견할 수 없기 때문이다. 매수 타이밍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투자 자금이 마련된 바로 그 시점에 맞춰 올바른 투자 대상 종목을 찾기란 매우 어렵다. 또 일정 기간 동안 투자할 자금을 갖고 있고 몇 개의 매력적인 투자 대상도 찾았지만 이미 확실한 성장 정말을 가진 잘 나가는 기업의 주식에 그 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투자해 놓고 있을 수도 있다. 그러나 지금 투자한 기업의 연간 성장률 전망이 나중에 발견한 더욱 매력적인 투자 대상 기업에 비해 좀 떨어질 수 있다. 혹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주식이 다른 중요한 측면에서 덜 매력적으로 보일 수도 있다. 투자자가 분명히 이렇게 느끼고 이 같은 판단의 근거가 명백하다면 종목 교체에 따른 수수료나 세금 부담이 있더라도 더 나은 전망을 갖고 있는 종목으로 바꾸는 게 더 좋은 결과를 가져다 줄 것이다. 가령 장기적으로 연간 12%의 성장률을 지속할 기업이라면 투자자에게 상당히 괜찮은 투자 수익을 올려줄 종목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기업과 연간 20%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기대되는 기업의 차이는 종목 교체에 따른 번거로움과 재반 비용을 고려하더라도 투자자에게 충분한 보상을 해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더 나은 종목으로 교체하기 위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매도할 때 반드시 명심해야 할 것이 있다. 투자 수익률에 영향을 미치는 일부 중요한 요소들을 잘못 판단할 수 있는 위험이 늘 도사리고 있다는 점이다. 이런 일이 생기면 투자 성과는 기대에 못 미치게 될 것이다. 이 말은 반대로 너무 신중해서 한번 좋은 주식이라고 판단한 종목은 절대로 교체하지 않는 투자자 역시 그런 자세가 더 나을 수도 있지만 나쁠 수도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따라서 만족스러운 성과를 낸 보유 종목이지만 더 나은 종목으로 교체하기 위해 매도하려고 할 때는 그 이전에 투자 수익률에 영향을 미치는 재반 요인들을 모두 점검하는 아주 세밀한 주의가 필요한 것이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조금 다소 딱딱하지만 핵심을 얘기를 해주고 있는 글입니다. 언제 팔 것인가 세 가지로 나눠서 얘기를 하고 있죠. 처음에 이제 잘못 판단해서 실수로 매수를 했다거나 아니면 그 투자 회사가 매력적으로 보였는데 잘못 봤다는 거죠. 근본적으로 잘못된 판단을 일으켰을 때는 매도를 해야 되는 거고, 두 번째 매도의 조건은 매수의 어떤 15가지 포인트, 앞서 말씀드렸던 경영진의 어떤 능력이나 시장 잠재력과 수익률과 연구 개발에 대한 투자도 잘하고 있는 15가지에 부합하는 종목이라고 생각했는데, 거기에서 조금씩 이탈할 때 경영진이 능력이 좀 떨어진다거나 아니면 그 성장 잠재력을 가진 상품을 계속해서 팔 수 있는 시장이 쇠퇴한다거나 아니면 상품 자체가 자꾸 뒤처진다거나 R&D 개발을 안 한다는 거죠. 그럴 때 매도가 되어야 되고, 나머지 세 번째는 더 좋은 투자 기회를 만났을 때 연간 10%의 성장률을 줄 기업들을 내가 갖고 있는데 연간 15%, 17%의 성장률을 줄 것으로 판단되는 좋은 기업이 나타났다고 판단될 때 매도를 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잘 매수를 신중하게 했다면 결국 매도할 시점은 잘 오지 않는데, 그럼에도 매도를 해야 될 때는 요 세 가지 어떤 매도 조건에 따라서 매도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네요. 굉장히 좀 보수적인 투자를 하시고 한번 매수 종목을 고를 때 굉장히 신중하고 굉장히 치밀하게 조사해서 매수하라는 것도 말씀해 주고 계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책 내용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